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알게 된 기간이 길수록 우린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마음을 나누었지만 상대는 단순히 시간만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땐 마음 한구석이 찢겨나가는 것 같아도 애매한 관계는 빠르게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우유를 계속 마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당분해 효소가 생길까요? 속이 더부룩하다면 우유를 끊는 편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 역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편이 옳습니다. 오늘은 이성을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어리석은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이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째, 원래 그렇다고 결론 짓는 사람. 나는 원래 술 마실 땐 연락이 아예 안 돼. 걔랑은 원래 여행도 자주 갔어. 걘 나한테 여자도 아니야. 원래 그렇다라는 것은 저런 문장에 쓰이라고 있는 말이 아니다. 결국 이런 사람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은 이것이다. 1. 바뀔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2.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요즘은 자신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MBTI를 많이 언급한다. 난 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난 계획적이지 않은 타입이라 계획적인 내가 하는 게 맞지.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지. 내 성격을 상대에게 강제로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는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가령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옛날에는 연인 사이에 서로 이유도 묻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일종의 미학이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판단이든 그것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뿐 아니라 공적인 업무나 정치 경제적인 의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어째서인지 근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 그들은 단순히 이렇게 말할 뿐이다. 말을 얼버무리면 꼴사납잖아. 이 실수는 자네 책임이야 등. 물론 그 후에 왜 얼버무리는 게 꼴사나운지, 왜 그 실수의 원인이 자네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면 그것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누가 왜 그런데요? 하고 물으면 그런 것도 몰라.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건 그냥 나쁜 거야. 그런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대답한다. 물론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질책할 경우 때로는 스스로 문제가 뭔지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근거를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스스로 발견해야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근거를 말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려 드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셈이다. 그 근거에 설득력이 있어야 상대를 신뢰하게 된다. 제대로 근거를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신 있게 근거를 댈 수 없음을, 즉 자신이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이런 사람은 싫으니까 싫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근거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한다. 심지어 근거를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입맛처럼 생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좋아하는 것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다. 연애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창가 쪽 자리를 좋아하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가령 연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나도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연애 드라마를 좋아한다거나 차창밖 풍경을 보고 있으면 기분 전환이 되어서 창가 쪽 자리를 좋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유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음식이나 입맛도 남쪽 지방 출신이라서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 유전적으로 술에는 약해서 술을 잘 안 마신다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 같은 이유를 말해야 상대도 납득한다. 이런 사람에게 생각의 근거를 따져 물어보면 화를 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업무에 관해서 근거를 말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부하 직원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유를 물어도 늘 스스로 생각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이런 태도는 저 상사는 사실 이유를 모르는 거야라는 인식을 갖게 할 뿐이다. 그 결과 부하 직원은 그 상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회사 내에서 젊은 사람들과 일할 경우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근거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간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 판단 근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몇 개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대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근거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단지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상사라면 그가 내린 결론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도록 하자.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상황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는 한 아무리 나이 어린 부하 직원일지라도 확실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만약 여러분이 상사라면 사내에서야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의 강요를 묵묵히 듣고 따를지 모르지만 상하 관계가 없는 세계로 나가면 아무도 여러분의 강요에 귀를 기울이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고 그 뒤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모든 행동과 현상에는 배경이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분명하게 근거를 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별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 없이 말한 거면 고의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내가 의도한 바와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상관없다. 그렇지만 상대를 예민한 사람으로 규정짓고 단순히 상황을 넘기는 거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근데 거기다 대고 개구리야, 생각 없이 던진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걸까? 지금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올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물음표가 지속적으로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기기보다 어떤 사람인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린 유해한 사람과 무해한 사람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나를 좀먹는 관계라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짱이다, 끝내준다, 역겹다, 꼴사납다처럼 한 단어만으로 말하려는 사람이 많다. 눈앞의 사태에 대해서만 반응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어떤 일의 배경이나 본뜻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데 거의 반사신경에 가깝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TV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의 줄거리와 드라마가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 멋진 대사나 연기자의 연기력보다는 출연자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에 먼저 눈길이 간다. 이런 현상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에서 정치가가 중대 결정을 말하는데도 센스도 없지, 넥타이 색깔이 저게 뭐야, 저 사람도 꽤 머리숱이 없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직장의 회의 자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가령 발언자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다. 발언자 입장에서는 참석자들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전체를 종합하려 하지 않는다. 눈앞의 한 가지 요소에 반응하고 눈앞의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런 분석을 하기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인간을 보는 눈이 단순하다. 인간에게는 부드러운 측면도 있고 냉담한 측면도 있다. 또는 꼼꼼한 면이 있는 반면 덜렁대는 면도 있다.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가령 주위 사람에게 상냥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선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냥하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거꾸로 퉁명스럽다 것만으로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면 그 사람이 그와 모순되는 행동을 해도 자기 의견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 어지간히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수정하지 않는다. 현명하다는 것은 여러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서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개별적인 요소에만 신경을 쓰며 각각에 대해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선 단편적 감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평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도를 분명하게 지적해서 물어보자. 왜 꼴사납다고 생각했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고 꼬집어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따지려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대화 습관은 점점 개선될 것이다. 표면적인 것으로 사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현상의 의미, 배경에 있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감상을 말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면 경솔하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우유부단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우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고 휴대폰이 고장나면 지정 대리점에 간다. 이런 건 당연시하면서 이상하게도 대인관계만큼은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연인에게 궁금한 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궁금한 건 연인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물어본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궁금한 건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순 있지만 각자의 조언에는 그 사람의 걱정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결국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진다. 물론 직접 묻는 게 때론 망설여지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괜한 추측은 소중한 관계를 잃게 만든다. 번지수만 잘 찾아도 감정의 끈들이 크게 꼬일 새 없이 풀려나가게 되고 큰 오해 없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친구와 정말 사소한 일로 다툼 아닌 다툼을 했던 적이 있었다.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친구의 이 말이었다. 말을 꼭 해야 알아? 우리 정도면 이제 말 안 해도 척하면 척이지. 척하면 척이라는 말은 점집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앉자마자 뭐 때문에 왔는지 술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내 마음은 말로 표현해야 정확히 전달된다. 물론 표정과 행동을 포함하여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가 있지만 그건 역시 상대의 기분과 말투,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는 기대감보단 솔직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는 추측보단 직접 물어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대로 두기보단 중간중간 비질을 한다. 그래야 쌓이지 않고 얼어붙지 않으니까. 대인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솔직함은 우리 관계가 얼어붙지 않도록 빚을 역할을 한다. 제때 치우지 않은 오해는 우리 관계가 미끄러지게 만들기 충분하다. 누구나 의도와는 다르게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난 그게 가장 많이 후회되었고 또 그럴까봐 두렵다.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건 상대방이 제일 잘 안다. 대부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확률 99%라고 하더라도 딱 한 명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서로가 원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간단한 방법은 당신이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게 도와준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은 자기의 의견이나 취향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남자다. 식사하러 갔을 때 남자가 먼저 여성에게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 여성이 정확히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좋지만 아직 그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는 아니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탈리아 요리로 할까요? 아니, 이탈리아 요리는 이전에 먹었고 중화 요리는 조금 느끼하고 하면서 식사 장소 하나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만사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엇 하나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결혼식 날짜나 장소, 살 집 같은 중요한 사안도 쉽게 정하지 못한다. 여성이 결단력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 척척 결정하고 남자를 이끌어 나가는 타입이라면 이런 커플은 그런대로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을 잘하는 남자를 원하는 여성도 많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연애 초기에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단순히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대에게 맡겼던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개의 여성은 그 남자에게서 등을 돌린다. 상대의 그런 우유부단함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다. 물론 이런 유형의 남자는 마음이 여려서 자신의 취향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누군가 부탁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한다. 이처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 우유부단하다. 또 이런 유형의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정한 일을 이후에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타입은 더 문제다. 그럼 중화요리 먹으러 가요라는 여성의 말에 중화요리점에 들어갔다가 그 요리가 맛이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시 이탈리아 요리로 할 걸 잘못했어 하고 말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중화요리 먹으러 가자고 한 여성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하는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결혼이나 전직 등 인생의 중요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가 결단을 내리게 하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향을 정해주면 의외로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나 이렇게 사소한 일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결정을 한 후에도 불평하기 일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그냥 있을 걸 하고 후회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한다. 그런 사람은 가능한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 친절하게 충고를 해도 이후에 오히려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단력도 없는 데다 나중에 불평을 일삼는 타입의 사람과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가 이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옷을 살 때도 이 옷으로 할까? 아니야, 저것이 좋을 것 같아 하고 늘 망설인다. 평소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면 자신이 그런 경향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망설이는 것이 자기 주장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다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망설여져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자신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우선 예스인지 노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자. 한 가지를 정했다면 이후에 불평이나 후회를 하지 말자고 결심해 본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만약 당시의 선택이 후회되고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을 절대로 말로 하지 말 것. 그렇게 하면 적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유부단한 인간이라는 인상은 주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솔직함으로 한껏 포장한 무례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들 나 까칠하다고 오해하고 싫어하는데 진짜 억울해. 난 그냥 솔직한 편인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마냥 싫어하는 경우는 잘 없다. 게다가 한마음으로 그런다는 건 그 사람이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이 해로운 이유는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모르고 순간 뱉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무례함에 정당성을 주기 위해 솔직함을 포장지로 쓰고 있다. 그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다. 돌려서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것이 답변일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수긍하지 못하면 화살을 돌려 상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듣기 불편한 모든 말이 약이 되고 도움되는 건 아니다. 100번 양보하여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솔직함은
무례함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심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주위의 눈총을 받을 게 뻔하다. 가령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어제 아내가 몸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아이를 봤는데 그 애가 말이야. 아까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어. 내가 이전에 신세를 졌던 사람인데 10년 만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퇴근길에 한잔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 동료에게 이야기한다. 듣는 사람은 일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싶어 잠자코 듣고 있지만 결국 자기 이야기로 끝나버린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직장 상사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의 말을 쉽게 끊을 수 없다. 이야기가 잠시 끊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이야기가 끊어진 순간 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꼭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아니다. 실수담일 때도 있고 우스갯소리일 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수다 떨기를 즐기거나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듣는 사람이 재미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물론 이런 유형의 사람도 상대에게 어제 무엇을 했어요 하고 물을 때가 있다. 그 질문은 나는 어제 무엇을 했어요 라고 말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혹시 외국에 간 적이 있어요 하고 물었다면 물론 그것은 나는 어디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시작될 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선수를 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주변의 일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해도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가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이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사교적이고 명랑하다고 생각한다. 짧은 시간 듣기에는 재미도 있다. 그런데 매번 자기 이야기만 하면 결국 질릴 수밖에 없다. 여성의 눈에는 이런 유형의 남자가 처음엔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연히 대부분의 여성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남자 입장에서 이런 유형의 여성을 사귄다면 속내를 숨김없이 털어놓을 만큼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여성은 본인 외에는 관심이 없다. 만약 그런 상대와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거나 배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좋다. 대화란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그가 대화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상대를 자신을 어필할 무대의 관객으로 여긴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있는 사람으로 여겼어도 결국에는 절레절레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가족도 자신의 연장선으로 사랑한다. 가족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심은 오히려 훌륭한 가족을 배경으로 가진 자신을 자랑하려는 데 있다. 아무튼 이런 유형의 사람은 타인이나 타인의 가족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 결혼 전에야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때니까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용인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도
말이 통한다고 믿는 여고생들처럼 대화하고 있는 커플이 많은 듯한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만약 사귀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야기만 하는 남자라면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 남자는 나르시시스트여서 자기밖에 모른다. 반대로 사귀고 있는 여성이 그런 타입일 경우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몇몇 여성에게는 상대방이 자기를 더욱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여성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직장 동료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이야기에는 관심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말을 꺼내면 이야기 방향이나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유용하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 흔히 하듯이 그러고 보니 나도 하고 말을 잘라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해보자. 사실 남의 이야기는 재미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을 가지면 그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이 떠나가는 말과 무해한 인간관계를 위하여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성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의 4가지 나쁜 대화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방적이고 어리석은 말은 사람을 떠나가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쁜 대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 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해가 될 것 같다면 반드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혜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